안녕하세요. 하락장에서 기회를 찾는 개미, 핫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바로 록히드 마틴, LMT입니다. 세계 최대 방위산 업체 록히드 마틴이 4일 연속 하락하며 고점 대비 약 12% 가까이 빠졌어요. 19억 달러짜리 신규 계약을 따냈다는 호재도 있었는데 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록히드 마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주가를 어떻게 봐야 할지 차트와 뉴스를 함께 뚫어보겠습니다. 록히드 마틴, LMT라는 티커로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미국 국방부의 최대 무기 납품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본사는 메리랜드주 베세스다에 있고요. 시가총액은 현재 주가 592달러 기준으로 약 1,400억 달러 규모예요.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뭐냐고요? 대표적인 게 F-35 스텔스 전투기예요. 전 세계 수십 개국이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바로 그 전투기죠. 거기에 C-130J 수송기, PAC-3 미사일 요격 시스템, 블랙호크 헬기까지 쉽게 말해 현대전에 쓰이는 거의 모든 첨단 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에요. 사업 부문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항공, 미사일 및 화력, 헬기와 임무 시스템, 그리고 우주 부문이에요. 매출의 70% 이상이 미국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익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경쟁사로는 RTX, 노스럽 그루만,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있지만 F-35라는 수십 년짜리 장기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럼 이번 주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주목할 뉴스는 사실 호재예요. 록히드 마틴이 C-130J 수송기의 유지보수 및 승무원 훈련 시스템 관련 계약을 새로 따냈는데 그 규모가 무려 19억 달러예요. 여기에 더해서 AI, 양자 컴퓨팅, 공급망 혁신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도 나왔어요. 미래 성장 전략을 공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신호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좋은 뉴스가 2개나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로 봐야 할 게 매크로 환경이에요. 이번 주 S&P 500은 7,100선을 돌파했고 나스닥은 1992년 이후 최장 연속 상승을 기록할 만큼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게 방산주한테는 오히려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록히드 마틴 같은 방산주는 시장이 불안할 때,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 때 방어주로 주목받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좋아지고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 자금이 성장주나 기술주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세 번째 악재는 미이란 외교 협상이에요. 이란과 협상이 진행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일부 완화됐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방산주 입장에서는 갈등이 커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협상 기대감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방산주를 팔고 다른 석터로 이동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연준 금리 이슈예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를 상당 기간 동결하겠다고 했고 굴스비 연준 위원은 금리 인하가 2027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배당주나 방산주처럼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이 낮은 주식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곳이 많아지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4월 말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실적 발표 전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딱 그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숫자가 좀 나오더라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보면 3월 초에 671달러로 고점을 찍은 이후로 쭉 밀렸어요. 4월 13일 619달러에서 4일 연속 하락하면서 4월 17일 기준으로 592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이 4일 동안만 4.444% 빠진 거거든요. 이동평균선 얘기를 해볼게요. 이동평균선은 쉽게 말해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이은 선인데 주가가 이 선의 위에 있으면 강세, 아래에 있으면 약세로 보거든요. 현재 주가 592달러는 20일 이동평균선 616달러보다 4% 아래에 있고 50일 이동평균선 636달러보다는 무려 6.9% 아래에 있어요.
단기든 중기든 이동평균선을 다 하향 이탈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다만 200일 이동평균선은 520달러대로 현재가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서 아주 긴 시각으로 보면 아직 상승 추세 안에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RSI인데요. RSI는 주가가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를 0에서 100 사이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예요. 보통 70 이상이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과매수, 30 이하면 너무 많이 팔렸다는 과매도로 봐요. 지금 RSI가 36점이거든요. 30에 꽤 가까워진 상태예요. 이 말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먹드도 볼게요. 먹드는 두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이용해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파악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먹드가 마이너스 7.28이고 신호선이 마이너스 5.062예요. 먹드가 신호선 아래에 있고 그 차이인 히스토그램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직 매도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등의 신호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범위를 위아래로 표시해주는 건데요. 현재 주가 592달러가 밴드 하단인 595달러 아래로 이탈했어요. 이렇게 밴드를 벗어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너무 많이 빠져서 곧 평균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만큼 강한 하락 압력이 있다는 것. 지금은 두 가능성이 공존하는 구간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단기 관점, 그러니까 1에서 2주 안을 보면요. RSI가 30에 가까워지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한 상태라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해요. 근데 먹드는 아직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고 20일 이동평균선 616달러와 50일 이동평균선 636달러가 현재가보다 한참 위에 있어서 추세 자체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지선을 보면 590달러 전후가 1차 지지 구간이고 심리적으로 중요한 580달러 선이 그 다음 지지선이에요. 만약 58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하락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반등한다면 20일 이동평균선인 616에서 617달러가 1차 저항선으로 작용할 거예요. 중기 관점, 1에서 3개월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4월 말 예정된 1분기 실적 발표예요. 야후 파이낸스 분석에 따르면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19억 달러 신규 계약이나 AI, 양자 컴퓨팅 투자 발표는 중기 펀더멘털을 지지하는 요인이에요. 기본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다만 리스크도 체크해야 해요. 미 이란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방산주 수급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연준의 금리 동결 장기화도 계속 부담이에요. 거기에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 경쟁사 대비 상대적 매력도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자금 이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해요. 매수를 검토하신다면 590달러 이하에서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손절 기준은 575에서 580달러 수준으로 잡는 게 현실적이에요. 레버리지 F인 LMTL은 당일 5.24% 하락하며 원 종목의 약 2배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4일 연속 하락처럼 방향성이 뚜렷한 구간에서도 매일 리밸런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기술적 약세가 동시에 맞물린 록히드 마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4월 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급한 진입보다 신중한 관망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분석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최종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핫다연구소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